자, 그래서 오늘 덕수궁 관람을 다 했고요. 여기는 덕수궁 뒷면입니다. 후문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현대미술관, 앞에가 현대미술관이고 이게 석도전이죠. 근데 여기 재건축 공사가 하나 있네요. 이 덕수궁 돈덕전이라고 하는 이전에 있었던 시설인데 지금 이제 일제시대 때 파괴된 것을 다시 재건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대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가져온 그런 곳이 되겠네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덕수궁을 나가서 이제 덕수궁 돌담길 일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를 오른쪽은 고종의 길, 왼쪽은 중명전. 저기 이제 라운드어바웃이 있는데 라운드어바웃 뭐라 그러나요? 자, 저 라운드어바웃에서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라운드어바웃은 이거거든요. 원형 도로. 자, 여기서 이제 몇 개 그 당시의 건축 양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지금 들어가는 덕수궁 돌담길 따라 있는 조그만 예배당, 바로 정동제일교회입니다. 네, 정동제일교회. 정동제일교회는 아마도 이 지역에 세워진 최초에 해당되는 교회 건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정동제일교회 누구냐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1885년 4월달 부활절날 제물포항에 한 척의 배가 들어오는데 일본을 출항해서 들어오는 배입니다. 거기에 선교사가 4명이 타고 있었어요. 바로 아펜젤러하고, 그리고 2명의 스크랜튼, 그리고 언더우드, 이렇게 4명의 선교사가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아펜젤러와 그 스크랜튼 모자는 다 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됐죠. 그래서 그 중에 이 헨리 아펜젤러는 이곳에 이제 터를 닦으면서 1885년에 왔는데 그 점입니다. 그리고 스크랜튼 모자 역시도 교회를 하나 짓죠. 그 스크랜튼 모자가 지은 교회는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 남대문인데, 남대문 쪽에 상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짓게 되죠. 그리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기서부터 저기 보이는, 앞쪽으로 쭉 보이는, 거기다가 세문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짓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사실은 약속하기를 교육과 의료만 허락을 해준다 라고 하는 그 약속하에 그 고종의 허가를 받고 들어왔는데,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선교잖아요. 선교니까 이제 선교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 보려고 하는 곳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아펜젤러가 세우게 되는 배제학당의 옛 터를 한번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제일교회, 감리교회입니다. 옛날 글씨로는 이렇게 쓰네요. 청동 제1감리교회, First Methodist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을 세우게 되죠. 배제학당이 이제 결국은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까지 이제 연장이 되는 그 기반이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바로 JP 모르간
JP 모간이 있고 여기 필립 모리스가 있어요. 여기는 외국 기업들이 상당수 분포하는 그런 곳이 됩니다. 자, 조그만 소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저 앞에 이 배제학당의 옛 건축물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리교회가 먼저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 경위는 한 척의 배에서의 만남, 배 그리고 기차에서의 만남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1882년에 조선하고 미국이 수호 통상 조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빙사 고맙다는 표시로 견미 사절단을 이제 보내게 돼요. 1883년에 보내는 그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 사절단들이 기차를 타고 이제 대륙 횡단을 해서 워싱턴까지 오는 과정에서 만남이 있어요. 바로 감리교회 선교사 동양지구의 동양본부에, 다시 말해서 일본의 아오야마 신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 와 있었던 미국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의 이름은 가우처 목사입니다. 이 가우처 목사님이 이제 이 기차에서 그 견미 사절단 민영익 일행단을 조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일본만 기독교가 안 들어간 줄 알았더니 여기 조선 땅에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우처 목사는 그 선교 본부가 있었던 동부 지역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랴부랴 1년여간에 걸쳐서 선교 훈련을 쌓아요. 그래서 모집을 하고 선교사를 엄선을 해요. 그 엄선된 3명이 바로 이 스크랜튼 어머니와 아들. 그 스크랜튼 어머니는 교육자고요. 아들은 의사입니다. 조건이 뭐였냐면 의료와 교육만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펜젤러, 헨리 아펜젤러는 사실은 선교사 목사인데 교육자로서 오게 되죠.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선교의 목표를 감추고 교육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기다가 이제 배제학당에 기초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학당에 기초를 놓고 고등학교, 배제 중학교, 고등학교, 배제 대학교까지 만들게 됐죠. 근데 후대의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배제학당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자리, 바로 배제학당 박물관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언덕을 내려가면 정동제일교회가 있고, 그 정동제일교회는 그 아펜젤러의 흉상이 있긴 한데, 여기는 더 훌륭하게 저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헨리 아펜젤러 배제학당의 문양이 어디 거하고 닮았어요? 연세대학교하고 닮았죠? 교패가 보세요. 창이, 방패가 있어요. 방패가 있는데 어디 거하고 닮았어요? 연세대학교와 닮았죠? 이 두 개 다 어디하고 닮았어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프린스턴 신학교죠, 사실은. 프린스턴 신학교에 시작된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패하고 너무 닮았어요.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렇게 방패로 되어 있고, 두 개의 갈래길을 통해서 중앙으로 합쳐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써 있죠. 프린스턴에는 Under God,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번영이 있으라,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신구약 성경이 그려져 있죠. 그것의 일부를 따온 거야. 여기 배제학당의 배제학교의 교패 이 문양하고 연세대학교하고는 바로 프린스턴의 것을 따온 겁니다. 자, 보실게요. 여기는 이제 시민들의 훌륭한 휴식의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제학당 역사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한 거에 대해서 상을 줘야 됩니다. 자, 사단법인 한국사립박물관협회 회원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을 감리교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봉헌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헨리 아펜젤러 왼쪽으로 가는군요. 상설전시실 1층은 상설전시관. 배제학당의 연표입니다. 85년 8월 3일 4월 달에 들어와서 4개월 만에 학교를 세운 겁니다. 조선의 선교사들 아펜젤러 배제학당. 인재를 양성한다. 고종임금이 직접 써서 하사했다고 합니다. 배제학당 졸업생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승만 박사죠.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바로 프린스턴에서 학위를 하게 됩니다. 주시경 선생도 여기 졸업생입니다. 배제학당. 배제학당 6회 졸업생 주시경 선생은 우리에게 한글이라는 이름을 선사하였습니다. 윤치호, 서재필, 이승만, 주시경, 지청천, 소월, 김소월, 나도향, 다양한 인재들이 배제학당 출신이군요. 기독교의 진리를 실천하며 지도자를 육성함에 있다. 서유견문록, 유길준,
전시실. 아펜젤러 기념관이군요. 산책. 여기 그냥 그림인데. 여기가 이제 아펜젤러 기념관.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기책입니다. 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물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선교사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그래서 배제학당 옛 그 건물을 봤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은 과거에는 이제 가장 최근으로 가면 대법원 건물의 일부로 사용했던 곳인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에도 여기는 법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 재판소가 있었던 그 옛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전면 부분만 잠깐 보고 뒤는 이제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부분만 잠깐. 네, 감사합니다. 전면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촬영 중이어서 뭐 오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는 한성 재판소가 있었던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쭉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정동 제일교회를 봤고요. 그 다음에 배제학당도 봤고, 한성 재판소가 있었던 건물도 봤고. 그러면 다음은 어디를 가야 되나? 중명전을 가야 되는데, 중명전은 어디 있을까요? 찾아가 봅시다. 자, 이쪽이 정동 제일교회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미국 대사관 쪽이었단 말이에요. 아,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중앙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었다 그래서 중명장인가요? 네, 그렇군요. 이화여자 고등학교가 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학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1885년 부활절날 3명의 감리교 선교사, 1명의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왔죠. 장로교 선교사의 이름은 언더우드였고요. 감리교 선교사의 이름 3명은
그 스크랜튼 모자,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아펜젤러였죠. 그래서 이 아펜젤러는 여기다 교회,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고 뒤에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대제 학당을 세운 거죠. 마찬가지로 스크랜튼 모자도 이제 약속대로 교육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이화여자고등학교, 이화학당을 열게 되죠.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이 되는 겁니다. 여성교육기관이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여기는 이제 국립정동극장 이 되고요.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이화여자대학교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중명전, 덕수궁 중명전. 자, 이 중명전이 뭘로 유명하냐면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는 을사보호조약. 을사보호조약이 1905년에 이제 결국 외교권 박탈에 사인을 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중명전입니다. 이 중명전이 혹시 볼 수 있으면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있네요. 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중명전입니다. 역사의 아주 암울한 역사의 장소입니다. 중명전. 을사보호조약에 사인을 하게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저것이 됩니다. 오늘 좀 늦은 시간이어서 들어갈 수 없으면 밖에서 사진만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관람하네요. 5시까지예요. 지금 시간이 괜찮네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전에 여기 출입이 안 됐는데 이제부터는 되네요. 중명전. 중명전. 네, 만약에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깜짝이야.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을사보호조약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가운데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 그를 중심으로 조선 말기에 내각의 인원들이 앉아 있네요. 자, 이토 히로부미를 한번, 한국 땅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흉상을, 조각품을 볼 수 있을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중앙 상단에 이토 히로부미가 앉아 있습니다.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고종이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이유는 이미 대사가 기울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겠죠. 옥새입니까? 한번 찍어볼까요? 한 장만 사용해 주세요.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도장을 찍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놓고 옥새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혔습니다. 황제의 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옥새, 어새라고도 하고, 인감도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대한제국의 특사들, 헤이그 특사. 자, 여기 이제 연구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젊은 친구예요. 이 두 사람은 서울에서 파견됐다 그래도 러시아 쪽에서 합류하는 인원이 있어요. 이위종인가 그렇죠. 위임장입니다. 지금 찍은 게 을사보조, 을사늑약이라 그러죠. 외교권 박탈되는 1905년, 다시 말해서 러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의 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을사늑약의 체결이 이루어졌던 현장, 그곳이 바로 이곳 덕수궁 안에 있었던 중명전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서 가볼 곳이 고종의 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고종의 길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길이 무슨 길인가 하면 바로 아관 파천의 길이죠. 고종 황제는 러시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의탁하게 되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안타까운 시대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관 파천을 하게 되는 그 길, 다시 말해서 고종의 길을 가볼 수 있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덕수궁 돌담길 지역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국립정동극장입니다. 정동극장. 그러니까 이 부근은 참 휴식의 공간으로
아주 적합한 곳이 많네요. 서울은 정말 아기자기 시간만 있고 시간과 마음의 여유, 건강, 그리고 약간의 물질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서울만큼 가보기 좋은 곳들, 그리고 즐기기 좋은 곳들, 문화생활이 가능한 그런 곳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시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서 바로 고종의 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그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말기가 아니라 대한제국 시절에 덕수궁 안에 있었던 근대식 건물, 지금 다시 복원 작업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도로가 새로 깔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리로 지나다니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제는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덕수궁의 돌담길입니다. 돌담길. 자, 고종의 길입니다.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5시까지 아마 여니까 들어갈 수 있네. 5시 반까지네요. 네, 이 길을 따라서 고종 황제는 아관파천을 단행합니다. 치욕의 길입니다. 여기는 고종이 러시아에 몸을 의탁해야 되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내야 했던 곳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언덕이 되어진 이유는 러시아 공사관이 이 언덕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는 서울 시내를 어느 정도 내려다볼 수 있었던 거죠. 전혀 이전에는 개방이 안 되었던 길인데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통로를 개방했다고 하는 사실, 대단한 역사의 변화입니다. 이쪽에는 조선저축은행, 한국은행이죠. 그러니까 중역의 사택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뒤에 이것도 복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예루살렘에서 밑에 내려보는 것 같아요. 자, 앞에는 구세군 서울제일교회 건물이 있고요. 그 옆에 역시 구세군 시설물이 있습니다. 구세군은 개신교의 또 하나의 분파죠. Salvation Army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자, 고종은 이 길을 따라 암암리에 몸을 러시아에 의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로마에 가면 파세트도르고라고 있잖아요. 교황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밀 통로로 그 산타안젤로 성까지 피신해야 됐던 그런 상황인 거죠. 또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이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2층 통로를 통해서 자신들의 궁전으로 피해야 됐던 그런 과정을 고종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고종이 자기의 목숨을 의탁했던 러시아 공사관이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아주 극히 일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다더라 할 정도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지만 이 통로를 통해서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 언덕 위인데요. 지금 이제 개보수 공사 중이어서 저 위에 공사관이 있었던 겁니다. 저 위에. 고종 황제는 1위로 자신의 몸을 의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크기가 어땠냐면 근대 건축물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네, 지금 요 지점이 손가락 가르친 요 지점이 이제 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뒤로 앞뒤로 사각형의 정방형의 또는 직사각형의 공사관 건물이 있었던 거죠. 근대식 건축물로서 다 파괴되고 이게 이제 한국 전쟁 중에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러시아 공사관의